난 매일 밤 퇴근하고 집에 걸어가는 동안 실제 사건 팟캐스트를 들어. 그래서 오늘도 평소처럼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들었어. 이번 주 에피소드는 이미 다 들어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앱을 켜보니까 새로운 에피소드가 떠 있었어. 설레는 마음에 재생 버튼을 눌렀어. 여기에 한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어머니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도로 양옆으로 쭉 늘어서 있고 서로 이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밀한 그런 마을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곧 끔찍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 거란 걸. 난 신호등 앞에서 멈췄어.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면서 비에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지. 검은 SUV 한 대가 무릉덩이를 튀기면서 내 옆을 지나갔고, 길 건너 가게에선 푸르스름한 냉장고 불빛만이 텅 빈 테이블과 뒤집혀 올려져 있는 의자들을 비추고 있었지. 신호가 곧이어서 파란불로 바뀌었어. 쌀쌀한 9월의 그날 저녁도 그 젊은 학생에겐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동네 가게에서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갔지만 결국 집에 도착하지 못했죠. 젊은 학생, 동네 가게란 단어가 마음을 불안하게 흔들었어. 나도 프랭클린 대학교에 다니고 동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바로 지금 나도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지. 난 순간 뒤를 돌아봤어. 알레산드로 피자집 뒤편 골목은 네온 사인 불빛을 빼곤 완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어. 다음날 그녀의 남자친구가 실종 신고를 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녀를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틀 뒤 그들은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난 긴장감에 속이 뒤틀렸어. 시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더 소름 끼쳤어. 워딩턴 호숫가에서 떠밀려온 건 빨간색 컨버스, 운동화 한 켤레였어요. 사이즈는 230. 난 순간 멈춰섰어. 그리고 천천히 발을 내려다봤지. 내 발엔 빨간색 컨버스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고 비에 젖어 있었어. 뭐야 이거?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어. 그 신발은 곧바로 법의학 분석가에게 보내졌어요. 피해자가 신던 다른 신발과 비교해서 진짜 피해자의 신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갑자기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서 몸을 움찔했어. 돌아보니 검은 SUV가 교차로를 지나 좌회전하고 있었어. 몇 분 전에 봤던 바로 그 차 같았지. 설마 날 따라오는 걸까? SUV는 그대로 지나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 진정하자. 컨버스 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사이즈는 여자들한테 흔한 사이즈고, 그리고 대학생이면 알바하는 건 당연하잖아. 설마 내가 지금 내 죽음을 미리 알려주는 예언 같은 거라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그리고 몇 주 후에 결과가 나왔죠. 분석관 확신했어요. 그 운동화는 사라 캠벨의 것이 분명하다고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어. 사라 캠벨. 내 이름이었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어떻게 내 이름이 여기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 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어. 작은 가게들의 간판들이 흐릿하게 지나갔어. 호수수색에선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시체 없는 사건은 풀기 어렵다는 거.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사건 당일 새벽 2시
호수 근처에 검은 SUV 한 대가 세워져 있다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등장한 거죠. 창문이 짙게 선팅된 검은 SUV.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난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도 차도 없었어. 이 정도로 텅 비어 있는 거리면 내가 어떻게 돼도 목격자는 없겠지라고 속삭였어. 상점들은 전부 불을 끈 상태였고 거리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 프랭클린 지역엔 목격자가 묘사한 검은 SUV가 6대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놀란 형사의 관심을 끌었죠. 차량의 주인은 존 스미스라는 인물이었고 그는 성범죄자였어요. 그때 또다시 작은 엔진 소리가 들렸어. 난 뒤를 돌아봤지. 눈이 멀 것만 같은 하얀 헤드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었어. 그건 검은 SUV였어. 난 다리가 찢어질 듯 뛰기 시작했어. 차는 속도를 높이지 않고 날 천천히 따라왔지. 마치 언제든 날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창문 너머의 운전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빛나는 헤드라이트만이 날 집요하게 쫓아왔어. 존 스미스는 단순한 성범죄자가 아니었어요. 예전 직장 동료인 여성을 폭행한 전과가 있었어요. 피해 여성은 짧은 검은 머리에 피어싱이 여러 개 있었는데 사라 캠벨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했죠. 난 주택가 골목으로 뛰어들었어. 집까진 조금만 더 가면 돼. 헤드라이트가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렸어. 그리고 곧이어서 작은 갈색 집, 노란색 덧문이 보였어.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뛰어들어갔어. 문을 닫고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 차는 우리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갔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지. 게이브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난 문단속을 모두 확인하고 게이브에게 전화했어. 5분이면 온다고 했지. 난 욕실로 들어가 휴지를 짚고 코를 풀었어. 그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어. 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 소린 밖에서 난 게 아니라 내 휴대폰이었어. 팟캐스트가 아직 재생 중이었지. 실수로 몇 분 앞으로 넘어가 있었어. 사라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회자가 물었어. 그래서 끌려고 손을 뻗었는데 사라는 예전부터 도망가고 싶다고 했어요. 멈칫했어. 게이브의 목소리였어. 분명했지. 그랬나요? 왜요? 학점도 싫고 알바도 싫고 부모님과 사이도 별로였어요. 가끔 다 버리고 어딘가를 훌쩍 떠나고 싶다고 했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로선 좀 상처였죠. 전 우리가 언젠간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라는 아니었던 거죠.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 그럼 게이브 씨는 납치나 살인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 네,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엔딩이 흘러나왔어. 난 거울 앞에서 충격으로 굳어버렸지. 이 모든 게 무슨 뜻인지 머리가 따라가질 못했어. 난 게이브한테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는데.
그때 현관문이 삐걱하고 열렸고 게이브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왔어. 난 뒷걸음질 치면서 창문으로 달려가 방충망을 뜯어내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지.